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의 오민재입니다. 전 세계 경제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축,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코인 시장과 관련된 7가지 이슈들 그리고 흐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이 제도권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중장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비트와이즈는 26년도를 내다본 암호화폐 10대 전망 보고서에서 ETF 수요 확대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 유입, 규제 진전과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변동성의 전망인데요.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이 대표 기술주인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낮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을 넘어 이 거시 자산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4년 반감기 사이클은 약화되고 가격은 반감기보다 이 기관들의 자금 흐름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특히 현물 ETF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의 신규 공급량 100% 이상을 흡수하면서 공급에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의 신고가 경신을 촉발할 수 있다고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비트와이즈는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 통화 불안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 새로운 리스크도 함께 경고를 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가격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의 완성도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트와이즈가 전망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내년도 지나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는 내년도 전망치 함께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연말에도 9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한 채 지루한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진짜 방향성은 오히려 26년도에 가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8만 6천 그리고 8만 7천 달러 선에서 움직였고요. 현재도 8만 7,4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11월 말 조정 이후 한 달 넘게 이 8만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석가 테드 필로우스는 9만 달러 회복에 실패할 경우 8만 4천 달러 지지선 재시험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이 지지 그리고 저항이 모두 유지가 되면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시장의 피로도도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트레이즈는 12월은 내러티브도 또 결정적 움직임도 없는 지루한 한 달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한 해긴 했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은 실망스러웠다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래들의 보유 물량이 분산되면서 이제 공급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점은 내년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내년도 어떻게 갈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연말 그리고 또 연초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 AI 대규모 그룹, 이 엔비디아가 추론 기술 전문 기업인 그록과 200억 달러의 이 초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AI 관련 이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그록의 이 추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고성능, 저비용 추론 인프라를 구축해서 글로벌 AI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 이 그록의 창립자 조나단 루스 등 핵심 인력은 엔비디아에 합류해서 기술 고도화를 지원을 하지만 그록은 독립 법인으로 운영을 이어가면서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8만 6천 이 달러대 저점에서 반등을 해서 이 8만 8천 달러 선을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AI 그리고 블록체인 결합 기대가 이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번 주 이 24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경계에 대한 심리는 여전해 보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ETF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반면에 이 아시아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로 대응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장의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AI 추론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연산 그리고 AI 관련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움직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 다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관 자금이 왜 비트코인 대신 XRP나 솔라나를 선택했는지도 함께 이야기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기관 자금이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빠져나간 반면에 XRP나 솔라나에는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코인쉐어즈의 최근 주간 보고서에서 이 지난주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상품은 총 9억 5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3주 연속 유입 이후 첫 유출 전환인데 자금 이탈은 이제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상장 상품에서만 9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캐나다, 독일에서는 소폭이나마 순유입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의 지연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 자산별로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5억 5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비트코인 역시 4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알트코인은 달랐는데요. 이 솔라나는 4,800만 달러, 그리고 XRP는 6,20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알트코인 가운데 가장 강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XRP 현물 ETF의 경우에는 출시 이후 단 하루도 순유출이 없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를 이 기관이 시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규제 가시성 그리고 구조적 스토리가 분명한 자산에는 이 비중을 재배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기관들의 자금의 다음 행보는 미국 규제 일정이 언제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는 XRP 레저 관련된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XRP 레저가 이 양자 컴퓨터 해킹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차세대 보안 기술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블록체인들보다 한 발 빠른 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 레저는 테스트 네트워크인 알파넷에 이 딜리튬 기반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을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이 미래의 고성능 양자 컴퓨터가 기존 디지털 서명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로 개발자들은 양자 내성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강화된 암호 알고리즘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XRP는 양자 보안 대응에서 비트코인보다 앞선 이 첫 주요 블록체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네트워크 전체를 이 양자 내성 체계로 전환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초기 비트코인 지갑들이 잠재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인 비용도 존재합니다.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이 포스트 양자 전환 과정에서 처리 속도 저하나 이 수수료의 상승 가능성을 또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RP의 레저는 양자 보안이 이론이 아닌 실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뤄지는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XRP를 향한 시장의 시선은 이 속도보다는 오히려 보안 경쟁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XRP 레저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도 해보겠습니다. 이 기축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 글로벌 금융경제의 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제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발행 주체 그리고 규제 체계를 둘러싼 논의 단계에 현재 머물러 있는데요.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 제출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 부처 간 조율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혁신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기업들은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2022년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이 금융청을 단일 창구로 삼아서 은행 그리고 핀테크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고요. 민관 협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은행 중심 발행 구조에만 머물 경우 DX나 AI 결제, 온체인 금융 등 빠른 혁신을 따라가기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더 늦춰진다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국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또 전망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국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연계되어 있는 USD1,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의 파격적 고수익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서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을 또 1억 5천만 달러 이상 불렸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USD1 예치자들에게 최대 연 20%의 수익률을 제공하겠다. 이런 부스터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직후 USD1의 시가총액은 27억 달러에서 29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USD1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이 바이낸스는 거래 수수료 면제 그리고 BUSD 담보 전환 지원까지 나서면서 사실상 전면 지원에 나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결과 USD1은 페이팔의 PYUSD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의 7위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 이면에는 논란도 함께합니다. 이 바이낸스와의 유착 의혹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가 이 미 의회와 시장 일각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바이낸스의 공격적인 지원 그리고 트럼프 브랜드 파워가 결합된 USD1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은 또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7가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민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